예, 이제는 뉴스 정면 승부 1부 먼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20분 안에 순식간에 뉴스 정리합니다. 뉴스 인앤아웃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뉴스의 깊이를 더해줄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검수완박 법안 결국 본회의에 상정이 됐습니다. 어제 법사위를 밤사이 자정을 좀 넘어서 통과가 된 거죠? 예. 네, 어젯밤에 법사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잇따라 열렸고요. 사실상의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가 조금 전 5시에 개의했고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첫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언제까지 가능한 거죠? 일단 그 필리버스터는요, 이제 무제한 토론이라고 하죠. 법안 처리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늦추는 것일 뿐이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일단 기본 큰 원칙이 그러고요. 일단 무제한 토론은 시작이 되면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원래 임시국회 회기가 이번 임시국회가 5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5월 4일까지는 가능하죠. 네. 그런데 만약에 빨리 끝내겠다라고 하면은 그 제적 5분의 3이죠. 저 180석 이상이면 강제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오늘 국회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임시국회 회기 변경의 건이 먼저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5월 4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오늘 자정으로 이렇게 당겼거든요. 네. 그럼 뭐냐면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도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24시간 진행이 안 되고 오늘 밤이 되면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버리니까 필리버스터는 오늘 밤으로 종료가 되고 395회 임시국회는 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래 끌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바로 그 회기 쪼개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회기 쪼개기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임시국회가 종료가 되면은 다음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려면은 그 회의 날에 사흘 전에 소집 공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은 사흘이면은 4월 30일에 가능하죠. 그렇죠. 4월 30일에 아마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또 열 겁니다. 제396회 임시국회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오늘 필리버스터가 들어간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이렇게 상정이 돼서 투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치면은 처리가 되겠죠. 그러면 곧바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또 이제 올라오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거 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할 겁니다. 하지만은 또 회기 변경 또 하겠네요. 하루짜리 그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은 그날 자정이 되면은 4월 30일 토요일 자정이 되면은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5월 1일에는 자동적으로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도록 우리 국회법에 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5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자마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월 1일 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까지 이렇게 무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본회의 날짜는 또 달리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5월 초로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5월 3일에 맞추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맞추기 위해서 5월 1일이나 2일을 진행할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청법이 상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지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무제한 토론은 한 안건만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지고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회기가 종료가 되고 하면은 다음번 임시국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지고 또 무제한 토론이 진행이 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이게 무력화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무제한 토론의 우리나라 최장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지금은 의원직 사퇴했지만 윤희숙 당시 의원입니다. 2020년 공수처법 이런 것들 처리할 때 12시간 47분 혼자 단상에 올라서
장기간 이렇게 그 사저를 토로한 적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그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면 의원 한 명이 한 번 단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요번에는 근데 이렇게 하루짜리로 진행이 되면은 뭐 남은 시간 6시간 남짓 아니니까. 예, 6시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만약에 4월 32일 토요일이라면은 일단 원칙으로는 오전 10시에 개입니다. 토요일은. 예. 그런데 뭐 국회의장이 그걸 오후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된다라면 조금 긴 시간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또 오늘 이제 검수완박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과 때를 맞춰서 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국민투표 제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속보였는데요. 검수완박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취임 후에 6월 1일 지방선거일에 이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밝혔습니다. 비서실 회의를 통해서 이걸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윤 당선인에게 이걸 보고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요. 이 국민투표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일단 궁금하고 이게 가능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이재훈 앵커께서는 국민투표 한 기억이 있습니까? 아마 한 번 했을 겁니다. 아마 저도 마찬가지인데 1987년 지금 현행 헌법 개헌할 때 아마 투표 한 번 했을 겁니다. 그게 국민투표로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지금 당연히 못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상 국민투표가 6번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 국민투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국민투표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 6번 모두 개헌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장제원 비서실장이 말한 것처럼 이런 그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국정현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일단 우리 헌법 72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니까 국민투표 요건은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 말은 6월 1일 지방선거 앞두고 있지 않느냐. 이때 네. 같이 국민투표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투표는 투표일 18일 전에 공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12일이나 13일 정도에 공고하면 되니까 이론적으로는 취임 후네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 국무회의 거쳐서 네. 뭐 이렇게 하면은 못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관련 법이라든가 상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나온 발언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물론 좀 더 그렇죠? 검토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투표법을 진행하려면 국민투표법입니다. 근거가 안 되는 게 이 네. 법이 실효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법을 고쳐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 국회가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전혀 이걸 고치지 않고 있었어요. 예. 이게 문제가 되는 14조가 뭐냐면은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조항입니다. 국민투표법 14조에는 재외국민에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국내에 거소 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에게만 주고 있는데 지금 다른 모든 어떤 그 공직선거법이나 보면은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조항이 위헌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불합치 결정을 해서 이 법 자체가 실효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수도 이전을 하면 국민투표를 해야 된다. 아니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 개헌하기 위해서 국민투표해야 된다라고 논의는 많았었는데 정작 국회에서 손을 놓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개헌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국회에 직무유기 그만하고 국민투표법부터 좀 고쳐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4년이 지나도록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뉴스인 해보고 싶은데 일단 국민투표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을 보여주시긴 했지만 사실상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걸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할 정도면 정말 개헌투표에 버금갈 정도로 이 검수완박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당선인 측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몇 분 전에 난 속보로는 이제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안 통과는 불가피할 거라고 보지만 윤 당선인 측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향방이 흘러갈까요? 일단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정말 중요한 그 법안들입니다. 물론 이제 법 없이 사는 선한 사람들 이게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모든 삶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70여 년이 넘게 지내온 대한민국의 형사 절차 이것을 공청회 한 번 없이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공청회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 개정안이거든요. 법률 개정안일 때는 공청회를 안 해도 됩니다. 법을 제정할 때, 법 제정안일 때는 공청회를 의무화해야 되지만은 네. 법을 새로 때, 법 조항을 그렇죠. 만들 때는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법을 고치는 것은 상관없다. 고칠 때, 개정을 할 때는 공청회를 안 열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죠. 왜냐하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것인데 그 공청회조차 못했다. 국민 또 아니면은 법조계 소리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라는 절차가 아쉽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제원 대변인의 비서실장의 논리는 이렇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이 중요한 문제를 국민투표라는 방식으로 하면 국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취지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권, 국회, 물론 장제원 비서실장도 국회의원이니까 직무유기한 당사자 중에 한 명이겠죠. 이번에는 국민투표는 진행이 되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가 보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개헌 정치권에서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개헌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투표를 붙여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개헌 국민투표 자체도 지금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법 자체가 실효가 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법 14조에 대한 손을 봐야 되고요. 또 국민투표법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 왔는데 참가할 수 있는 나이도 19세로 돼 있습니다. 우리 선거 연령이 또 낮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손을 봐야 되고요. 손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19세에 대한 것도 누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제기한다면 그것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검수완박도 중요하고 이것저것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당면 이런 문제가 닥치기 전에 미리미리 최소한 헌법재판소가 고쳐라라고 하는 것조차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국민투표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는가 했는데 일단은 우리 추은호 해설위원의 분석으로는 일단은 어렵지 않을까. 네. 국민투표는 불가능한 지금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소식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수완박 법안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네. 자, 취임식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식 참석 의사를 밝혔네요. 네, 오늘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박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의 공식 초청과 관련해서 참석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제 박주선 취임준비위원장이 어제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서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도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새 정부의 출발을 축하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이게 그 기저에 깔린 어떤 해석이 좀 궁금한데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3시간 이상 이동하고 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동안이라도
열심히 운동해서 참석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네. 본인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그러면 과연 대구에서 10시에 맞춰서 오려면은 하루 전날에 올까? 아니면 새벽에 올까? 그 동선도 상당히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왔다 갔다 당일 왔다 갔다 하면 건강도 안 좋은데 힘드실 텐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그 취임식에 참석할 전직 대통령 할 수 있는 사람이 일단 생존의 분이 세 분이 있죠. 일단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날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 돼 있을 거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참석한다고 했으니까 참석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수감 중이니까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은 할 수가 없겠죠. 네. 물론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면이 되더라도 다음 주에 사면되더라도 건강 상태 때문에 참석 네. 여부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확실한 것은 문재인, 박근혜 두 분이 참석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 네.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은 윤석열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그 전직 대통령 문재인 민주당 출신 문재인 대통령만의 축하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자신이 속한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뿌리가 뿌리에서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축하를 받고 싶은 것.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 거기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겨냥해서 적폐청산 수사 보통 자신이 지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무거운 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와서 축하하면은 좀 내려놓고 네. 보수층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충분히 있을 거다. 해서 공을 들이고 사저도 찾아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윤석열 당선인의 이게 취임식과 관련해서 이제 초호화 취임식이다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산은 한 33억 원 정도 집행이 33억. 돼 있고요. 네.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좀 비판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33억 원이 취임식 예산 역대 최고 금액 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거 영빈관이 아닌 그러니까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외빈 만찬을 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리고 뭔가 우리나라의 가장 최고급 호텔로 불리는 그런 호텔에서 이 행사를 연다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사실 취임 준비위 측에서는 이 33억 원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2021년 정기국회에서 정한 예산이다. 우리가 책정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 이미 정해져 있는 금액이다 이거죠? 네, 그때 당시에는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정해진 예산이었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또 이 신라호텔 호텔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이제 영빈관에서 하는 거나 큰 비용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런 발언을 했어요. 외국 정상들이나 외빈들이 참석하는 만찬을 포장마차나 텐트촌에서 할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은 지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청와대 영빈관에서 왜 안 하느냐?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일 12시부터 2시간 단위로 2시, 4시, 6시 이렇게 개방을 하는데 그 영빈관도 당연히 그 개방 대상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일찍부터 통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개방 취지가 사라진다라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봤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추은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